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하루 즐겁게 잘 지냈나요? 해니의 동화나라.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잠들기 전에 들으면 좋은 전래동화를 들려줄 거예요. 전래동화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신화나 전설에서 발전해서 이루어진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이기도 하죠. 그럼 혜니가 우리 친구들 잠 잘 들 수 있게 전래동화 들려드릴게요. 송아지와 바꾼 무. 옛날 어느 고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어. 농부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농사일을 했지. 저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뿐인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착한 사람이지. 마을 사람들은 침이 마르도록 농부를 칭찬했어. 농부가 한 해는 밭에 물을 심었지. 거름을 듬뿍 주고 열심히 김을 매주었어. 얼마나 정성스레 농사를 지었는지 무는 쑥쑥 자랐어. 가을이 되어서 밭에서 물을 뽑았을 때야. 세상에 사람 키만한 무라니! 농부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 그처럼 커다란 무는 처음 보았거든. 이렇게 크고 잘생긴 무를 내가 먹을 순 없지. 농부는 커다란 무를 지게에 지고 사또를 찾아갔어. 사또께 이 무를 바치겠습니다. 커다란 무를 본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열심히 농사지어 얻은 귀한 물을 내게 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사또는 기뻐하며 이방을 불렀어. 요즘 들어온 것 중에 귀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사또가 이방에게 물었어. 송아지가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송아지를 농부에게 주도록 하라. 사또가 이방에게 일렀어. 잘생기고 힘이 세어 보이는 누런 송아지였지. 농부가 무 하나로 송아지를 얻었다는 소문이 동네방네 퍼졌어. 이웃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농부는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 욕심쟁이 농부는 속으로 열심히 궁리했어. 송아지를 바치면 금덩이를 얻을지 모르지. 금덩이 아니면 너른 땅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지. 이튿날 욕심쟁이 농부는 사또를 찾아갔어. 이렇게 훌륭한 송아지를 얻은 건 다 사또 덕입니다. 욕심쟁이 농부는 머리를 조아리며 송아지를 바쳤어. 이처럼 귀한 송아지를 내게 주다니. 사또는 이방에게 그즘 들어온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농부에게 주라고 했지. 욕심쟁이 농부가 무엇을 얻었느냐고? 부지런한 농부가 바친 커다란 무를 받았어. 괜한 욕심으로 송아지만 잃게 된 것이지. 냄새 맡은 갑. 옛날에 가난뱅이와 부자가 앞뒷집에 살았어. 가난뱅이는 뭐든 생기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바빴지. 우린 사흘 굶었으니 열흘 굶은 사람에게 줍시다. 가난뱅이네는 가난해도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았어. 한편 부잣집 영감은 지독한 구두쇠였어. 저는 굶으면서 남 걱정을 해. 웃기지도 않네 그려. 부잣집 영감은 콧방귀를 휑휑 뀌었어. 뭐? 빌려간 낫을 돌려달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부자는 제 집에 들어온 건 다 제 것이라고 우겼어. 심지어 남의 닭이 모이를 찾아서 영감네 마당에 들어갔어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지. 먹을 것이 넉넉해도 벌컥벌컥 화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 어느 날 가난뱅이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 부잣집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지. 하하, 그 냄새 한번 만나네. 냄새가 얼마나 기막힌지
침이 꼴깍 넘어갔어. 우리 집은 오늘 저녁도 멀건 죽일 텐데. 가난뱅이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어. 흠흠, 냄새라도 실컷 맡아볼까? 가난뱅이는 저도 모르게 담벼락에 찰싹 붙어섰지. 꿀꺽. 그때 마침 부자가 대문 밖으로 나왔어. 부자의 눈에 가난뱅이가 생선 굽는 냄새를 맡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지. 저놈이! 부자는 냉큼 달려가서 가난뱅이의 멱살을 움켜쥐었어. 내가 10냥이나 주고 산 생선 냄새를 공짜로 맡아? 맛있는 냄새에 젖어있던 가난뱅이는 깜짝 놀랐어. 아니, 냄새 맡는데도 값을 치러야 한단 말이오.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당장 돈을 내놓아라. 부자는 냄새값으로 단량을 내놓으라며 호통을 쳤어. 집으로 돌아간 가난뱅이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난뱅이의 아내가 까닭을 물었지. 가난뱅이는 아내에게 부자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 아니, 냄새 맡은 값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내는 기가 막혔어. 그렇다오. 내일까지 단량을 갚지 못하면 이자를 쳐서 받겠다지 뭐요. 아버님 제사에 쓰려던 단량을 내줘야 할 것 같소. 이때 곁에 있던 가난뱅이의 10살 먹은 아들이 나섰어. 아버님, 제게 좋은 수가 있으니 맡겨주시지요. 날이 밝자 아들은 돈 단량을 들고 부잣집으로 향했어. 영감님, 냄새 맡은 값 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자가 돈을 받으려 하자 아들은 돈을 주지 않고 짤랑짤랑 소리를 냈어. 돈 소리 잘 들으셨죠? 이제 갑니다. 그러자 부자는 화를 버럭 내며 소리를 질렀어. 이놈, 돈을 가지고 왔으면 냉큼 내놓지 못할까? 그러자 아들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지. 냄새만 맡은 생선값이니 값도 소리로 쳐드려야 맞지요. 부자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 호랑이와 곶감. 옛날 깊은 산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 겨울이 되자 호랑이는 먹이를 구하지 못해 며칠째 온 산을 헤매다녔어. 어찌된 일인지 생쥐 한 마리 안 보였지. 호랑이는 산기슭 마을로 어슬렁어슬렁 내려왔어. 으앙! 으앙! 이리저리 기웃거리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쉿! 아가! 살쾡이가 왔다. 뚝 그치렴. 엄마가 달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 아가! 밖에 무서운 호랑이가 왔네. 뚝! 아기 엄마의 말에 호랑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 아니, 내가 온 걸 어찌 알았을까? 하지만 아기는 더 큰 소리로 울어댔지. 그때 아기 엄마의 말소리가 다시 들려왔어. 여기 곶감이다. 뚝 그치렴. 엄마의 말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쳤어. 언제 울었던가 싶게 말이야. 세상에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다니. 호랑이는 덜덜 떨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 호랑이가 왔다고 해도 그치지 않던 울음을 곶감 소리에 뚝 그쳤단 말이지. 곶감이란 놈이 튀어나오기 전에 어서 달아나자. 잔뜩 겁을 먹은 호랑이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지. 마침 호랑이가 있던 마당 한쪽에 외양간이 있어서 그곳에 숨어 있다가 곶감을 피해서 달아날 생각이었어. 잠시 뒤 소도둑이 외양간으로 살금살금 다가왔어. 깜깜해서 도둑은 호랑이를 알아보지 못했어.
꽤 큰 송아지로군. 도둑은 호랑이를 송아지로 알고 덥석 올라탔어. 으악! 곶감이다! 호랑이는 까무러칠 듯이 놀랐지. 호랑이는 기겁을 하여 달아나기 시작했어. 그제야 도둑은 송아지가 아닌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걸 알아차렸지. 큰일 났네.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던가? 도둑은 호랑이의 목을 부둥켜 안고 찰싹 매달렸어. 떨어지면 죽을 게 뻔하기 때문이지. 도둑이 호랑이 목덜미를 힘주어 안을수록 호랑이는 더 놀라서 마구 날뛰었어. 등에 찰싹 붙은 곶감을 떼어내려고 말이야. 호랑이가 커다란 나무 밑을 지날 때였어. 도둑은 재빨리 나뭇가지를 붙잡아서 겨우 살아났지. 후유, 하마터면 호랑이밥이 될 뻔했어. 후유, 하마터면 곶감놈에게 붙잡힐 뻔했네. 그 뒤로 마을에는 호랑이도 도둑도 얼씬거리지 않았다고 해. 샘꾸러기 돼지.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가 혼자 살았어.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기르며 외로움을 달랬지. 개는 할머니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주었어. 돼지는 돌보는 대로 하루가 다르게 살이 쪄갔고 말이야. 아유, 너희가 없었다면 어찌 살았을꼬.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끔찍이 여겼어. 하루는 할머니가 들에 나무를 뜯으러 나가고 돼지와 개만 집에 남아 있었지. 아이고, 심심해. 아, 개는 하품을 하다 돼지와 놀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돼지우리에 가자 돼지는 정신없이 자고 있었어. 개는 컹 고함을 질러 돼지를 깨웠어. 너구나. 언제 왔니? 돼지는 늘어져 누운 채 눈을 껌뻑였어. 이 미련한 돼지야. 손님이 오면 좀 일어나 앉아. 개가 말하자 돼지는 핑 콧웃음을 쳤어. 손님이라고? 난 솔직히 내가 밉거든. 그런데 내가 왜 일어나겠니? 아니, 도대체 뭐가 못마땅한데? 개가 물었어. 그러자 돼지는 씩씩대며 대답했어. 몰라서 묻니? 할머니는 너만 귀여워하시잖아. 내겐 밥이나 누룽지를 주면서 나한테는 구정물밖에 안 줘. 바깥 구경도 못하게 우리 속에만 가둬놓고 말이야. 그건 내가 밥만 먹고 잠만 자서 그런 거잖아. 난 할머니가 편히 주무시도록 밤새 도둑을 지킨다고. 너도 내게 고마워해야 할걸? 들어보니 개의 말은 그럴듯했어. 좋아. 나도 오늘 밤부터 도둑을 지켜야지. 돼지는 어떻게든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어. 그날 밤부터 돼지는 우리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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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질러댔어. 꿀꿀대는 소리에 놀라 잠을 깬 할머니가 말했지. 어휴, 저런 돼지가 병이 났군. 날이 밝으면 침쟁이를 불러서 침을 놓아야겠어.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정말 침쟁이를 불러서 돼지에게 침을 맞췄어. 집을 더 잘 지키라고 침을 놓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돼지는 이튿날 밤 더 크게 울어댔어. 꿀꿀 꾀꾀 꿀꾀꾀. 돼지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고래고래 울려 퍼졌지. 할머니는 돼지 울음소리에 이웃집 사람들까지 잠을 깰까봐 걱정이 되었어. 아유, 밤만 되면 울어대니 잠을 잘 수가 없네. 내일 장에 내다 팔아야겠어. 이튿날
할머니는 돼지를 장에 내다 팔았어. 할머니의 사랑을 더 받으려던 돼지의 욕심이 지나쳐서 쫓겨나고 만 거야. 목화값은 누가 물어야 하나? 어느 마을에 목화장수 네 사람이 있었어. 네 사람은 똑같이 돈을 모아서 값이 쌀 때 목화를 많이 사놓곤 했어. 창고 안에 보관해 두었다가 값이 올랐을 때 팔면 이익을 볼 수 있었거든. 목화 창고는 크고 튼튼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 창고 안에 쥐가 득실거려서 목화에 오줌을 싸거나 뜯어먹는 거였지. 국리 끝에 목화장수넷은 똑같이 돈을 내서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기로 했어. 고양이 주인을 누구로 하지? 넷이 똑같이 돈을 냈으니 다리 한 짝씩을 맞기로 하지. 다행히 고양이를 기른 뒤로 쥐들이 보이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이야. 고양이를 본 목화 장수 넷은 눈이 휘둥그레졌어. 고양이가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리고 있었거든. 저런, 붕대를 매줘야겠군. 다친 다리 주인은 기름 먹인 붕대를 동여매 주었어. 하루는 고양이가 아궁이 옆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기름 붕대에 그만 불이 붙고 말았어. 야옹, 야옹. 고양이는 뜨거워 쩔쩔매다 창고 안으로 달아나 떼굴떼굴 굴렀지. 그 바람에 목화 창고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어. 불이야! 불이야! 창고에 난 불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하지만 손 쓸 틈도 없이 목화 더미는 모두 타버리고 말았지. 큰 손해를 본 목화장수 셋은 다친 다리의 주인을 원망하며 말했어. 자네가 맡은 다리 때문에 난 불이니 목화값을 물어내게. 그러자 다친 다리를 맡은 목화장수가 눈을 크게 떴지. 어째서 내가 목화값을 물어야 하나? 내가 시킨 일도 아닌데. 목화장수 넷은 옥신각신 말다툼을 했어. 쉽게 해결이 나지 않자 넷은 마을 사또를 찾아갔어. 사또는 이야기를 모두 들은 뒤 천천히 입을 열었어. 목화장수 세 사람은 고양이의 다친 다리 주인에게 목화값을 물어주도록 하라. 사또의 판결에 새 목화장수가 발끈하여 소리쳤어. 사또, 우리는 저 친구 때문에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더러 목화값을 물어주라고요? 그러자 사또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 들어보아라. 성한 세 다리가 고양이를 창고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불은 안 났을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값을 물어야지. 사또의 말에 세 명의 목화장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단다. 소금을 만드는 맷돌. 먼 옛날 신기한 맷돌을 가진 임금님이 있었어. 무엇이든 나와라 하면 나오는 신기한 맷돌이었지. 나와라 쌀 하면 쌀이 나오고 그쳐라 쌀 하면 그치는 신기한 맷돌 말이야. 임금님은 맷돌에 대해서 쉬쉬했지만 소문은 돌고 돌아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어. 한 도둑이 신기한 맷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맷돌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어. 도둑은 궁궐 밖 숲에 숨어 있다가 깊은 밤에 높은 담장을 훌쩍 뛰어넘었어. 도둑은 맷돌이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찾아보았어. 궁궐 마당 옆 보물창고를 뒤지자 맷돌이 나왔지. 도둑은 맷돌을 등에 짊어지고 궁궐을 빠져나왔어. 달아나면서도 누군가 뒤쫓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연신 뒤를 돌아보았지. 도둑은 무거운 맷돌을 짊어지고 밤새 달려서 새벽 무렵 바닷가에 이르렀어.
그래,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야겠다. 때마침 말뚝에 매여 있는 배 한 척이 눈에 들어왔어. 도둑은 맷돌을 싣고 노를 젓기 시작했지. 배는 머지않아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어. 휴, 이제 안심이야. 도둑은 맷돌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지. 혹시 가짜 맷돌 아닐까? 도둑은 진짜 보물 맷돌이 맞는지 알아볼 생각에 맷돌을 돌리며 큰 소리로 외쳤어. 나와라, 소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맷돌에서 하얀 소금이 마구 쏟아져 나왔어. 얼씨구 절씨구 소금이다 소금이야. 도둑은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 소금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어. 소금이 점점 쌓이자 배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지. 큰일 났네. 이러다가 배가 곧 가라앉겠는걸. 그만 멈추는 주문을 외쳐야지. 그런데 소금을 멈추는 주문이 생각나지 않는 거야. 소금 뚝! 아닌가? 그럼 소금 그만! 아니면 소금 안녕! 그쳐라 소금을 잊고 만 거야. 소금은 쉴 새 없이 쏴르르 쏴르르 쏟아져 나왔어. 소금 무게를 이기지 못한 배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지. 바닷물이 짭조름한 건 그때 가라앉은 신기한 맷돌에서 지금도 계속 소금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라나 봐. 오시오, 자시오, 가시오. 옛날 옛적 충청도 깊은 산골에 이서방이 살았어. 이서방은 큰맘 먹고 한양 구경을 나서기로 했지.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 한양이라던데. 이서방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아다녔어. 신기한 볼거리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지. 그러다 보니 슬슬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 주막집 앞 가마솥에서는 설렁탕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맛있게 끓고 있었어. 에구, 돈은 다 떨어지고 어쩌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옳거니! 이서방에게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서방은 가게집 주인에게 지나가는 사람을 가리키며 물었어. 저 사람이 입고 가는 게 무엇이요? 옷이요. 가게집 주인은 이서방이 촌사람이라 옷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주인의 말이 끝나자 이서방은 가게 안으로 냉큼 들어섰어. 그런 다음 광주리의 잣을 가리키며 물었어. 주인장, 그럼 이것은 무엇이요? 잣이요. 이서방은 잣을 정신없이 먹었어. 어이없는 주인은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지. 배불리 먹은 이서방이 이번에는 갓을 가리키며 물었어. 주인장, 그럼 이것은 무엇이요? 갓이요. 가게집 주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서방은 가게 밖으로 나왔어. 그러고는 어깨를 축혀 올리며 중얼댔지. 에헴, 한양 사람들 똑똑한 줄 알았더니 다 헛소문이었구먼. 혹부리 영감.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고 노래를 잘 부르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 할아버지의 목에는 커다란 혹이 달려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혹부리 할아버지라고 불렀어. 사람들은 혹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늘 궁금해했지. 하루는 혹부리 할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하느라 날이 저무는 줄을 몰랐어. 이런,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 혹부리 할아버지는 컴컴해진 산길을 더듬더듬 내려가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 큰일일세.
늘 다니던 길을 잃다니. 혹부리 할아버지는 산길을 헤맨 끝에 빈 오두막을 찾았어. 여기서 하루 묵어야겠군. 혹부리 할아버지는 다 쓰러져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 집은 거의 허물어져서 무시무시했지. 할아버지는 더듬더듬 빈 방을 찾아서 몸을 눕혔어.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않는 거야. 숲에서는 이상한 산짐승 소리가 들려왔지. 어, 밤도 무서운데 노래나 불러야겠다. 혹부리 할아버지는 무서움을 이겨내려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노래를 부르자 무서움이 훨씬 덜한 것 같았지. 혹부리 할아버지는 쉬지 않고 고래고래 노래를 불렀어. 한창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야. 영감, 노래를 기막히게 잘 부르는군. 혹부리 할아버지는 갑자기 들린 소리에 화들짝 놀랐어. 시커먼 도깨비들이 할아버지를 빙 에워싸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어. 에구머니, 도깨비네. 혹부리 할아버지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 무서워하지 마. 영감을 해칠 생각은 없으니까. 대장 도깨비가 입을 열었어. 대신 멋진 노래 한 곡만 더 불러주겠어. 그래, 그래. 정말 듣기 좋은걸. 도깨비들의 말에 혹부리 할아버지는 목이 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어.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날이 밝고 있었지. 우린 그만 돌아가야 해. 도깨비들은 아쉬워하며 말했어. 그런데 내 멋진 노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대장 도깨비가 궁금한 듯 물었어. 하하, 그야 이 혹에서 나오지요. 혹부리 할아버지는 대충 둘러댔어. 그럼 그걸 우리에게 떼어주게. 대장 도깨비는 혹을 뚝 떼어갔어. 금돈을 한 자루 던져주고 말이야. 혹부리 할아버지는 혹도 떼고 큰 부자가 되었어. 이 소문을 이웃마을의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가 들었어. 옳지, 나도 혹을 떼고 금돈을 얻어야지.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는 도깨비 집을 찾아갔어. 깊은 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도깨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 얼마 뒤 도깨비들이 떼를 지어서 나타났어.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노래를 마치자 도깨비 대장이 물었어. 영감의 그 노래는 어디서 나오나?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혹을 가리키며 말했지. 하, 그야 이 노랫주머니에서 나오지요. 그러자 도깨비들이 무섭게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어. 뭐라고 노랫주머니? 그럼 이 혹도 가져가거라.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는 욕심을 부리다가 혹부자가 되고 말았대. 지혜로운 아들. 옛날 어느 고을에 심술사나운 사또가 있었어. 사또는 괜한 트집을 잡아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옥에 가두거나 곤장 치는 일을 예사로 했지. 무엇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서 이방들과 나졸들을 골탕 먹이기 일쑤였어. 어느 날 사또가 이방을 불렀어. 내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통 기운이 없구나. 이방은 사또가 또 무슨 꿍꿍이인지 걱정되었어. 입맛이 없으시다니 어쩌지요? 이방은 사또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스레 말했지. 산딸기를 먹이면 입맛이 돌아올 것 같은데 이방이 산딸기를 구해 오너라. 산딸기라고요?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말에 이방은 눈앞이 캄캄했어.
한겨울에 산딸기를 구할 방법이 있어야 말이지. 집으로 돌아온 이방은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웠어. 산딸기를 못 구하면 어떤 벌이 내려질지 모르거든. 아이고, 이 한겨울에 어디 가서 산딸기를 구한단 말인가. 이방은 한숨을 푹푹 내쉬었지. 걱정이 하도 깊어서 잠도 이루지 못했어. 그러자 보다 못한 아들이 물었어. 아버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제게 말씀해 보세요. 글쎄, 사또께서 산딸기를 구해오라시는구나. 이 한겨울에 말이다. 잠시 생각에 잠긴 아들이 입을 열었어.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해결해 드릴게요. 이튿날 아침, 아들은 사또를 찾아갔어. 아니, 산딸기를 구해온다는 이방은 오지 않고 네가 여긴 웬일이냐? 사또는 짜증 섞인 말투로 물었어.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어제 산딸기를 구하러 산에 갔다가 뱀에 물려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아들의 말에 노발대발하며 소리쳤어. 무엇이? 한겨울에 뱀이 어디 있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사또의 말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꾸했지. 그러게 말입니다. 뱀이 없을진데 이 겨울에 산딸기가 있을 턱이 있나요? 아들의 태연한 말에 사또는 그만 말을 잃고 말았어.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한 사또는 그 뒤로 이방과 이방 아들만 보면 슬슬 피해 다녔단다. 행리의 동화나라, 오늘은 전래동화 9가지를 들려주었어요. 어땠나요, 친구들?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쏙 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알찬 하루였길 바라며 우리 친구들 잘 자요. 좋은 꿈 꾸어요. 안녕.